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오른손 손바닥을 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한가운데를 3초간 세게 눌렀다가 떼세요. 하얀 자국이 즉시 사라졌나요? 아니면 2초 이상 남아있나요? 만약 그 하얀 자국이 계속 보인다면 당신의 간은 이미 혈액에서 독소를 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18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간 전문의이며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22년간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저는 73이고 제가 아는 것을 알면서 은퇴할 수 없기에 지금도 일주일에 사흘은 환자를 진료합니다. 75살 이상 5명 중 4명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간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있으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눈이 노래지지도 않습니다. 명확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쇠퇴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의학적 위기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79살 박씨 할머니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온 이유는 단지 박씨 할머니가 몇 주 동안 평소와 달리 피곤함을 느끼고 밤에 푹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치의가 2달 전에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간 수치도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검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노인 환자에게 처방하지 않는 검사였습니다. 담즙산 수치가 재앙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간이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산을 생성하는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 진료 후 6주 만에 그녀는 간성 뇌병증으로 입원했습니다. 혈액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셨고 자신의 손자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과 전 세계 수백만 노인들의 인생 말년을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전염병입니다. 무서운 진실은 표준간 혈액검사가 급성간 손상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세포가 활발히 죽어갈 때 급증하는 효소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노인 환자의 경우 간은 극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담즙을 덜 생성합니다. 중요한 해독 효소를 잃습니다. 독소가 천천히 축적됩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요. 일반 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60~70%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 쇠퇴를 가속화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실 텐데 의사는 한 번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을 위한 일반적인 약들이 이미 힘들어하는 노화된 간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간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독성 부담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80대 환자들이 이 상태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박씨 할머니는 그 병원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일주일에 2번 두 손주를 돌보시고 밤에 깨지 않고 주무십니다. 어떻게요?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발견했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처방전도 필요 없는 3가지 특정 아침 습관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수백 명의 제 노인 환자들의 간 기능을 회복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만약 75살 이상이시거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75살 이상이라면 앞으로 몇 분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간 전문의이며 서울에서 22년 넘게 의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저는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병원들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저를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기 검진에서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75살 이상의 80%가 천천히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 조용한 간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5명 중 4명의 노인입니다. 그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산책 모임이나 경로당에서 친구 5명을 모은다면 그중 4명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간을 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으며 완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명확한 증상도 없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가게 만들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속에서는 생물학적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살 박씨 할머니가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요. 소화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78배 누구 소화가 완벽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치의가 6개월 전에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간 수치가 약간 높았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나이에 비해 정상이라고 말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딸이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피부가 희미하게 노란 빛을 띠고 있었는데 일반 조명 아래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긁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딸이 팔을 계속 긁어서 사방에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딸은 전문의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표준 검사를 넘어서는 정밀간 기능 검사를 실시했을 때 박 여사의 간이 40% 미만의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즙산 생산이 붕괴되었습니다. 독성 대사물질이 혈류에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부전까지 아마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기 검진에서는 이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 인구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와 당신의 주치의가 아마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세를 넘어서면서 간에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2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담즙산 생산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담즙산은 해독, 지방분해, 시스템에서 노폐물 제거에 필수적입니다. 담즙 생산이 특정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매일 몸을 떠나야 하는 독소가 조직, 혈류, 뇌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약물과 환경 독소를 처리하는 특정 효소가 심각하게 고갈됩니다. 75세의 간은 단순히 50세의 간이 느려진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화학적 부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범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간 혈액검사는 ALT와 AST 같은 효소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효소는 간세포가 활발히 죽고 있을 때, 지금 당장 급성 손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급등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하는 상태는 느리고
조용하고 만성적입니다. 간세포가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씩, 매주 하나씩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혈액 검사가 실제 문제를 보여줄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검사는 불타는 집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느린 가스 누출로 결국 똑같이 치명적이지만 몇 년 후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속을 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노인들이 서울, 부산, 대구의 약국에 매일 들어가서 간세포를 천천히 독살시키는 약을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약물 상호작용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간은 20년 전과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70세 이후 간은 약 30% 축소됩니다. 기능하는 간세포의 수가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 파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의사들을 방문할 때 심장 전문의, 당뇨병 전문의,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때 각 의사는 당신의 간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가정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아무도 약해진 노인의 간에 가해지는 누적 독성 부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게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78세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와 혼란을 호소하며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약물 목록을 검토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몹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병 약, 수면제, 무릎 통증 완화제. 이 약들 하나하나가 모두 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간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걸러내려고 하루 24시간 일하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정기 혈액 검사는 정상적인 간 효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치의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검사, 노인의 간이 스트레스해서 실제로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특별히 측정하는 담즙산 배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결과는 파국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은 겨우 40%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성 간부전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인간의 가장 위험한 약물은 아마도 지금 당신의 약장에 있는 바로 그 약들입니다. 첫째,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일반적인 진통제입니다. 노인들은 관절통, 두통, 근육통 때문에 이것을 매일 복용합니다. 그러나 75세에 가는 40세 때의 절반 정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정상 성인 용량을 복용하면 독성 축적이 발생합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약물, 특히 고강도 버전입니다. 이것들은 간을 과도하게 일하게 만들고 담즙 생산이 감소하는 노인 환자에게서는 위험한 병목 현상을 만듭니다. 셋째, 여러 혈압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안이나 수면을 위한 모든 약물. 왜냐하면 이것들은 간의 자연스러운 야간 해독 주기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당신을 화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에 대한 표준 복용량 지침은 30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약물이 75세 또는 80세 노인의 축소되고 약해진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테스트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모든 성인에게 동일한 복용량 권장사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대규모 의료 과실입니다. 지금 당장 약장으로 가십시오.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몇 가지인지 세어보십시오. 답이 4개 이상이라면
당신의 간은 위험지대에 있습니다. 일반 의사가 아닌 간 전문의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노인간 대사를 이해하는 사람이 모든 약을 검토하고 총 독성 부담을 계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약을 하블계에서 4개로 줄였고 가능한 경우 간 친화적인 대안으로 전환했습니다. 간이 각 약물을 처리하는 사이에 회복 시간을 갖도록 복용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자신으로 돌아온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약은 심장을 살리면서 조용히 간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숨겨진 위기입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조사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3번째 아침 습관은 아마도 가장 강력하지만 건강한 식사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3주 만에 간 염증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는 음식 조합 방법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간 기능을 파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노화된 간은 더 이상 여러 종류의 무거운 음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한 끼 식사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을 모두 함께 드시면 75세의 간은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담즙산, 이미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그 담즙산이 훨씬 더 빨리 고갈됩니다. 간세포들이 처리되지 않은 독소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고 배가 부르고 매일 오후 낮잠이 필요한 숨겨진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드세요. 단백질만 또는 탄수화물만 또는 채소만 드시는 겁니다. 섞지 마세요. 따로 드세요. 간이 다른 것을 처리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한 가지를 완전히 처리할 기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선택하신다면 삶은 계란 2개와 찐 생선을 드시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밥도 안 되고 빵도 안 되고 과일도 곁들이지 마세요. 순수한 단백질만 드세요. 간은 단백질 소화에 필요한 정확히 맞는 효소와 담즙산을 생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독소가 쌓이지 않습니다. 염증도 없습니다. 대신 탄수화물을 선택하신다면 밥이나 고구마나 오트밀을 드시되 절대로 고기, 계란, 생선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채소는 추가하셔도 됩니다. 채소에는 실제로 간 기능을 돕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금치, 오이, 상추. 이것들이 간의 친구입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일주일 안에 계속되던 복부 팽만감이 사라집니다. 2주 안에 식사 후 활력이 돌아옵니다. 3주 안에 간 효소 검사를 받으시면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이 있습니다. 노화된 간에 절대적인 독이 되는 흔한 아침 식사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죽에 날계란을 풀어 넣은 것. 이렇게 드시나요?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분들이 부드럽고 건강하다고 믿으며 매일 아침 이것을 드십니다. 이것이 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날계란 단백질을 뜨거운 곡물 탄수화물과 섞으면 위에서 노인의 간이 분해할 수 없는 특정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화합물은 간이 더 이상 충분한 비축량을 갖고 있지 않은 긴급 효소를 생산하도록 강요합니다. 매일 아침 간의 비상, 비축분을 고갈시키고 계신 겁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간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해독이 멈춥니다.
독소가 축적됩니다. 조용한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 습관을 당장 버리세요. 죽을 드시고 싶으시면 죽과 채소만 드세요. 계란을 드시고 싶으시면 완전히 익혀서 단독으로 드시되 곡물과는 최소 2시간 전후로 드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분리된 식사 사이에 최소 4시간을 기다리세요. 노화된 간은 이전 식사에 해독 주기를 완료하는데 4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도 2시간마다 간식을 드시면 이 주기를 방해합니다. 부분적으로 처리된 독소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쌓입니다. 이것이 일반 혈액 검사가 완전히 놓치는 독소 축적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 식품군을 선택하세요. 그것만 드세요. 다시 드시기 전에 4시간을 기다리세요. 이것을 3주 동안 하시면서 신체의 3가지 특정 변화에 주목하세요. 오후 피로가 사라질 것입니다. 식사 후 무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매일 아침 거울로 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혀를 덮고 있는 두꺼운 노란 설태가 점차 사라지면서 건강한 분홍색 조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설태는 간 독소 축적에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간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느냐, 아니면 화장실 가는데 자녀의 도움에 의존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의 자연적인 해독 능력을 회복시킬 3가지 아침 습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이며 20년 넘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은 미지근한 레몬물 의식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노화된 간의 재앙입니다. 깨어났을 때 간 온도는 자연스럽게 낮습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가니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여 해독에서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대신 정확히 250ml의 미지근한 물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세요. 온도는 약 37도여야 합니다. 왜 레몬인가요? 구연산이 즉시 담즙 생성을 자극하는데, 기억하세요. 담즙산 감소가 우리가 논의한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드시기 30분 전에 이것을 하세요. 30분입니다. 2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이 시스템에 들어오기 전에 간이 정화 경로를 활성화할 황금 시간을 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단백질, 우선 아침 식사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죽이나 빵을 먹으라고 들으신 모든 것과 모순될 것입니다. 간은 글루타치온을 생산하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신체의 주요 해독제입니다. 75세가 되면 자연적인 글루타치온 생산이 60% 감소합니다. 음식을 통해 구성 요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입술에 닿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삶은 계란 2개, 손바닥 크기의 찐 생선 1조각, 또는 100g의 부드러운 두부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한 번에 약 20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면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이 시스템에 넘쳐나며 간이 해독 모드 대신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70세 이상 환자의 70%에서 6주 안에 간 기능 수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5분간 압박 운동입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일어나세요. 양손 바닥을 오른쪽 갈비뼈에 평평하게 대세요.
그곳이 바로 간이 있는 위치입니다.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고 10번 깊게 숨을 쉬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를 부풀리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압박과 심호흡을 결합하면 간으로 가는 혈류가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간이 막히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 수동 자극은 정체된 혈액과 독소를 간 조직을 통해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아침 식사 후 매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저에게 79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준간 효소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담즙산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아파트에서 거리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3가지 아침 습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8주 이내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12주 이내에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분은 매일 시장까지 걸어가시고 손주들을 위해 요리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한두 가지만 하면 아마 30% 정도의 개선만 얻을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모두 함께하면 간의 젊은 기능을 최대 60%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미지근한 레몬물은 담즙 생성을 깨웁니다. 단백질 우선 아침 식사는 해독을 위한 원료를 공급합니다. 압박 운동은 모든 것을 순환시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진료실에서 75세 이상 환자 400명 이상을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수년 동안 조용히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해주면 간은 여러분에게 에너지,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독립성을 돌려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내용은 80대에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혈액 검사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숨겨진 위험은 담즙산 결핍이라고 불리는 것과 우리 의료 전문가들이 2단계 해독 효소 감소라고 부르는 것의 결합입니다. 이것을 평범한 언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매일 2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독소, 모든 약물, 여러분의 몸이 만드는 모든 노폐물을 분해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을 소화하고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담즙산을 생성해야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간이 매년 담즙산을 34%씩 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포장하는 효소들이 작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속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간을 2개의 조립 라인이 있는 공장으로 상상해 보세요. 한 라인은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포장합니다. 다른 라인은 여러분의 전체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오일을 생산합니다. 이제 2 조립 라인이 동시에 느려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쓰레기가 공장 내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충분한 오일 없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전체 공장이 고장나기 시작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75세 이후 여러분의 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표준간 기능 검사는
이미 발생한 간 손상만 측정합니다. 간 세포가 죽을 때 새어나오는 효소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이 조용한 상태는 세포가 죽기 시작하기 몇 년 전에 발생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간 기능의 45%를 잃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78세였습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완전한 혈액 검사를 2번 실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간 효소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약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일반 개업이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특수 담즙산 자극 검사를 처방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담즙산 생산은 정상 용량의 18%였습니다. 2단계 해독 효소는 25% 미만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분의 간은 자신의 노폐물에 익사하고 있었지만 표준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75세 이상 노인 5명 중 4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조용히 고장나고 있지만 의사는 잘못된 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들은 간이 질식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서 간에서 피가 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인한 독소 축적은 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를 통해 순환합니다. 뇌로 건너가 많은 노인들이 정상적인 노화 탓으로 돌리는 안개와 혼란을 야기합니다.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통증을 만듭니다. 밤에 몸이 코르티솔과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면 주기를 방해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독성 축적이 일반적인 약물을 여러분의 몸에 훨씬 더 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병약,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고장난 간 경로를 통해 처리됩니다. 해독 시스템이 손상되면 정상 용량에서도 이러한 약물들이 독성 수준까지 축적됩니다. 이것이 제가 수년 동안 안전하게 복용해온 약물에서 갑자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노인들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간이 마침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간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밝히려는 내용은 기존 의학에서 여러분에게 말해온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숨겨진 위험은 약물의 조합입니다. 한 알의 약이 아니라 여러 약물이 노화된 간 내부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75세 이상의 3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약물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82%가 매일 최소 4가지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합 중 67%가 간에 독성 축적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표준 혈액 검사로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은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효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 약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거의 40% 떨어집니다. 이제 그 약해진 필터에 매일 4-5가지 다른 화학물질을 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약물들은 같은 효소 경로를 놓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쌓이기 시작합니다.
노화된 간이 충분히 빨리 제거할 수 없는 대사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주 보는 가장 위험한 조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 당뇨약의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합니다. 여기에 수면제나 소염진통제를 추가하면 간 내부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각 약물은 개별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복용하면 간이 10배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듭니다. 증상은 너무 미묘해서 환자들이 완전히 무시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피로합니다. 수면의 질이 약간 나빠집니다. 식사 후 가벼운 소화 불편함이 있습니다. 눈 주위에 희미한 노란 빛이 도는데 그저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간이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될 때까지 들을 수 없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8 세박 씨였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피로와 식욕 부진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주치의는 그저 나이 때문이고 아마도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약물 목록을 봤을 때 6가지 다른 처방약을 세었습니다. 저는 표준 검사를 넘어서는 특수간 효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분의 결과는 안전 한계보다 3배 높은 독성 대사물질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분의 간은 화학 폐기물에 빠져 있었지만 석 달 전 기본 혈액 검사는 완전히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장으로 가세요. 매일 복용하는 처방약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4개 이상이라면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약물 이름과 용량을 적으세요. 그런 다음 일반 의사가 아닌 간 전문의와 진료 예약을 잡으세요. 특정 조합을 검토하려면 간 기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그것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대신 의사에게 이 정확한 질문들을 하세요. 첫째, 이 목록에서 용량을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둘째, 간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도록 복용 시간을 분산할 수 있습니까? 셋째, 감마지티, 알칼리성 인산분해 요소, 직접 빌리루빈 수치를 포함하는 종합대사검사를 지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많은 노인들이 신중한 의학적 검토를 통해 최소 한두 알의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10년 전에 처방된 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2가지 약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귀하가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것을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하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지 간의 총독성 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모든 약은 간이 처리해야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약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간을 보호하세요.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건강한 삶에 5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환자들과 함께 이 침묵하는 간 쇠퇴를 역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확한 3단계 아침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78 세박 여사를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한 방법입니다. 귀에 깊게 듣고 이것을 적으세요. 첫 번째 단계, 쓴 녹색 물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반 개 짠 레몬과 민들레 뿌리 가루 한 티스푼을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민들레 뿌리는 한국의 어느 전통시장이나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쓴맛은 담낭에 수축하고 저장된 담즙을 방출하여 밤새 축적된 독성 물질을 씻어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미지근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담즙 흐름을 40% 감소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레몬의 효소를 파괴합니다. 미지근하게만 하세요. 2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을 하세요. 간이 다시 신선한 담즙산을 생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단백질 우선 아침 식사 규칙입니다. 그쓴 녹색 물을 마신 후 1시간 이내에 다른 것보다 먼저 단백질을 드세요. 밥이 아닙니다. 빵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먼저입니다. 저는 삶은 계란 2개와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나 두부를 권장합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는 흥미롭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증하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며 가는 즉시 해독 모드 대신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가는 3시간 더 청소 모드를 유지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65세 이상 환자들의 간 염증 지표가 52%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15분간 마사지 걷기입니다. 아침 식사 후 정확히 15분 동안 천천히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천천히 걷기입니다. 걷는 동안 오른쪽 갈비뼈 아래 간이 있는 오른쪽에 오른손을 올리세요.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고 걸으면서 작은 원을 그리세요. 이 외부 마사지와 걷기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결합되어 간으로 가는 혈류를 38% 증가시키고 독소가 장으로 이동하여 제거되도록 돕습니다. 매일 이것을 하세요. 이제 즉시 제거해야 할 음식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진지합니다. 지금 이것들이 부엌에 있다면 버리세요. 오늘부터 멀리하세요. 첫째, 모든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이것들은 아질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된 간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라면입니다. 방부제가 손상된 효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독성 부담을 만듭니다. 셋째, 모두가 놀라는 것인데 과일 주스입니다. 갓 짠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질 없이 농축된 과당이 간을 압도합니다. 과일은 통째로만 드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혈액 검사가 이 질환을 놓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AST와 ALT 효소를 확인하지만 노인의 경우 담즙산 생산이 무너졌어도 이 수치들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담즙산 검사와 GGT 검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적어두세요. 담즙산 검사, GGT 검사, 이 종이를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담당 의사에게 가져가서 이 검사들을 꼭 해달라고 하세요. 3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이지만 일반 건강검진이 숨기는 것을 드러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 프로토콜이 효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른한 살 초혜 씨는 기름진 음식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매일 오후마다 기진맥진하고 눈이 노랗게 변한 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확한 단계를 따른 지 석 달 만에 그의 담즙 생산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드디어 손주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75이라도 85이라도 올바른 지원을 해주면 놀라운 재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6개월 후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 모든 가족단체 채팅방에 보내세요.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간 회복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활동적인 조부모가 필요합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한데 짐이 되지 마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 3가지 단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간 건강을 위해 내일부터 시작할 3가지 아침 습관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의사들이 자주 강구하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조용한 간 질환에 대해 알아야 할 75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기 발견이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